미식 축구의 모든 것 All About NFL 세컨 앤 세븐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김민준이고요. 오늘도 류재경 PD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이 미국 시간으로 5월 7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5월 8일이 되겠는데요. NFL 스케줄이 발표가 됐습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이제 스포츠 이벤트가 전무한 상황 속에서 이 스케줄 발표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팬분들도 뭐 게임 패스 등을 통해서 좀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NFL 네트워크에서 그 스케줄 발표에 관한 특집 방송을 한 3시간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주요 팀들의 뭐 단장이나 감독들을 이제 뭐 화상 인터뷰를 연결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패널들끼리 이 스케줄을 분석하면서 뭐 흥미로운 매치업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는 뭐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사실 좀 부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이제 팬들의 관심을 유지시키고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겠죠. 예. 사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스케줄대로 이 경기가 진행될지 여부는 아직 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이제 정규 시즌을 정상적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 스케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먼저 스케줄을 짜는 방식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NFL이 사실 한 시즌에 16경기밖에 없기 때문에 한 경기의 비중이 사실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식으로 스케줄이 결정되는지도 이제 각 팀에게는 좀 중요한 문제인데 네. 뭐 제가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뭐 지난 시즌 우승팀 칩스를 기준으로 뭐 설명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 그래서 일단은 같은 지구 라이벌,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제외한 3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팀들과 이제 홈앤어웨이를 무조건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지금 레이더스, 차저스, 브론코스와 각 2경기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게 이미 6경기를 차지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칩스가 지금 AFC 소속이잖아요. 자신이 속한 AFC 서부 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 지구 중에 한 지구의 4팀을 모두 만나는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3년 단위로 이제 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AFC 남부, 북부, 동부 다시 남부를 만난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래서 칩스는 2020 시즌에 AFC 동부 지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트리어츠, 빌스, 제츠, 돌핀스와 각각 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4경기가 되고 이제 자신이 속하지 않은 컨퍼런스, 그러니까 칩스의 경우에는 NFC 컨퍼런스가 되겠죠. 거기에서도 또 한 지구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구는 이제 4년 주기로 이제 순환이 됩니다. 예. 그래서 칩스 같은 경우에는 NFC 남부 지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요. 2020 시즌에. 그래서 세인츠, 펠컨스, 벅스, 팬서스와 또 각 한 경기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이제 14경기가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2경기인데 이 2경기는 그 자신의 컨퍼런스 내에서 자신의 지구와 그다음에 이제 3년 주기로 만나게 되는 그 지구를 제외하면 이제 2지구가 남잖아요. 그 지구 2개에서 지난 시즌에 자신의 팀과 같은 순위를 기록했던 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칩스 같은 경우에는 AFC 서부 지구에서 2019 시즌에 1위를 기록했기 때문에 AFC 남부의 1위였던 텍산스, 그다음에 북부의 1위였던 레이번스를 만나는 스케줄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뭐 팀들 간에 좀 밸런스를 맞추는 역할을 한다고 저는 좀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강팀이었으면 올해도 강팀일 확률이 높으니까 지난 시즌에 1위를 차지했던 칩스 같은 경우에는 텍산스나 레이번스 같은 강팀을 만나는 스케줄을 좀 어려운 스케줄을 부여하면서 뭐 상대적인 약팀과 이제 어떤 스케줄의 강도를 좀 맞춘달까? 이런 방식으로 NFL의 스케줄이 짜여진다고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역시나 이 하드캡을 이제 선택을 하면서 이 모든 팀에 어떻게 보면 이 좀 평준화 를 이제 유도를 하고 있는 NFL인데 이 스케줄에서도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또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빅매치가 또 많이 생긴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도 또 칩스와 레이번스의 맞대결을 또 볼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스케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2020 시즌 NFL 스케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사실 이제 뭐 모든 경기를 다 얘기를 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좀 흥미가 있을 만한 경기들, 재밌을 것 같은 경기들 위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개막전부터 굉장히 좀 흥미진진합니다. 이 텍산스와 칩스의 맞대결인데요. 지난 이제 포스트 시즌 디비전 라운드의 리매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에서 사실 이제
마홈스가 상당히 뒤쳐져 있다가 역대급 역전을 전반에 보여주고 41연속 득점이었나요? 41연속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이 챔피언십 경기에 진출을 했었던 그 경기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칩스가 지난 시즌 이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데는 그 경기의 모멘텀을 계속해서 이제 슈퍼볼까지 끌고 갈 수 있었던 것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이제 그 경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면 24대 0까지 이제 휴스턴이 앞서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뭐 빌 오브라이언 감독과 이제 드션 왓슨이 처음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역사상 처음으로 챔피언십 경기 진출이 사실 눈앞까지 다가왔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칩스가 대반전을 이끌어내면서 그 경기에서 사실 51대 31로 결국 칩스가 대승을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고 네. 뭐 말씀해주신 대로 뭐 이 경기를 이제 바탕으로 슈퍼볼 우승까지 차지를 했었죠. 예. 근데 이제 그 정규 시즌 경기를 좀 살펴보면 사실 그때는 그 휴스턴이 승리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지난 시즌 이제 1승 1패를 서로 이제 주고받았던 양 팀인데 뭐 2020 시즌에는 이제 개막전부터 좀 뭐 만나게 됐습니다. 네. 빌 오브라이언이 이제 현재 GM의 역할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 이번 이제 프리시즌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좀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게 더군다나 이제 디안드라 홉킨스까지 떠나 보냈고, 근데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GM에 이어서 최악의 감독으로까지 그것이 이어질 것인가 한번 또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휴스턴이 이제 전력이 좀 약화됐다는 평가가 있고 칩스는 이제 디펜딩 챔피언으로서 사실 주요 선수들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칩스는 전력을 유지를 했기 때문에 텍산스로서는 좀 가혹한 개막전이 되지 않을까 뭐 이제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텍산스와 칩스의 경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고요. 1주차에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경기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벅스와 세인츠의 경기입니다. 톰 브레이디와 드류 브리스. 그러니까 노인정 매치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 두 쿼터백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 경기가 가진 어떤 무게감 그리고 이제 팬들의 관심을 뭐 그대로 대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오히려 신기한 게 이 경기가 뭐 그런 전국 방송 경기로 잡히지 않은 게 오히려 더 놀라울 정도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저도 살펴보니까 9주차에 이제 뉴올리언스가 템파베이를 가는 이제 리매치가 있는데 그 경기가 이제 썬데이 나잇 풋볼로 잡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대신에 이 1주차 경기는 그냥 그 현지 시간 일요일 낮에 열리는 경기로 그냥 펼쳐지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 톰 브레이디와 드류 브리스 둘 다 이제 나이가 많은 그리고 이제 엘리트의 길을 걸어온 쿼터백들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맞대결이 굉장히 좀 이 흥미로운 매치업인데 다른 컨퍼런스에서 이 선수가 대부분 뛰면서 만날 일이 많지 않았어요. 톰 브레이디가 이제 NFC 쪽으로 오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같은 직으로 왔기 때문에 1년에 2번씩 맞대결을 펼칠 수 있게 됐습니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매치업을 1년에 2번씩이나 볼 수 있게 됐는데 이 두 선수 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오래 가긴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뭐 한 2년 정도 네. 이제 두 선수가 한 4번 정도 아니면 뭐 플레이오프까지 만난다면 그 이상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커리어 황혼기에 이제 마지막 맞대결을 좀 앞두고 있는데 네. 뭐 저희가 그때 FA 시장을 얘기할 때 이 두 선수의 그 맞대결 전적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다시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뭐 간단하게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프로에서는 3승 2패로 드류 브리스가 앞서 있고 네. 근데 대학에서 이제 브레이디가 한 번 이긴 적이 있기 때문에 커리어 통산으로는 이제 3승 3패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선수가 상대 전적의 우위를 가지고 이제 은퇴를 하게 될지 뭐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고 뭐 이제 모두가 이제 브레디 대 브리스의 맞대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네. 뭐 브레디 쪽으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템파베이 데뷔전입니다. 뭐 세인츠라는 상대를 떠나서 그렇죠. 근데 이제 지구 라이벌과의 원정 경기 그리고 지난 시즌 그리고 이제 근년에 그 지구의 어떤 지배자 역할을 했었던 세인츠 원정이기 때문에 네. 뭐 브리스와의 상대 뭐 이런 걸 떠나서 브레디로서는 사실 좀 험난한 데뷔전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3번의 우승 반지를 합작했던 그론코우스키가 이제 최근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이 험난한 데뷔전 어떻게 뭐 이겨낼 수 있을지 뭐 지켜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톰 브레이디와 드류 브리스에만 좀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소외된 선수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미스 윈스턴 선수죠. 네, 윈스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벅스에서 뛰다가 톰 브레이디 선수가 오게 되면서 팀을 떠나게 됐는데 공교롭게도 지구 라이벌 세인츠에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주전 쿼터백은 아니지만 이 선수가 세인츠의 유니폼을 입고 첫 경기가 벅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네요. 그러니까 뭐 이제 이전의 동료들과 또 이제 반갑게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카디널스와 나이너스입니다. 카디널스와 나이너스가 이제 좀 지켜볼 만한 경기냐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은데 지난 시즌에 이제 두 번의 맞대결을 놓고 보면 두 번 다 패배를 하긴 했지만 카디널스가 나이너스를 상대로 상당히 좀 선방하는 경기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19 시즌의 전체 성적을 비교하면 사실 뭐 라이트급과 헤비급이다 뭐 이렇게 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데 네. 막상 두 팀의 맞대결은 나름 치열했어요. 네. 물론 두 경기 다 나이너스가 이겼지만 카일러 머리가 이제 굉장히 선전을 했었는데 네. 뭐 카일러 머리 이제 기록을 보면 두 경기에서 4개의 터치다운 그리고 인터셉션을 하나도 던지지 않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특히 첫 만남이었던 9주차 경기에서는 그 카일러 머리의 데뷔 시즌 이제 개별 경기 쿼터백 레이팅 중에 가장 높은 130.7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정도로 카일러 머리가 뭐 나이너스를 상대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2020 시즌 1주차 경기도 뭐 나이너스가 무조건 이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라는 이제 리그 최고급의 리시버를 영입한 이제 카디널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래프트에서 또 아이지아 시몬스를 영입을 했던 카디널스이기 때문에 뭐 나이너스의 뭐 조지 키트를 한번 막아줄 수 있지 않을까? 뭐 네. 이런 뭐 포인트들도 이 경기를 좀 재미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살펴볼 경기는 이제 돌핀스와 패트리어츠입니다. 아마 이 경기의 좀 이 관전 포인트는 톰 브레이디가 없는 빌 벨리책이 경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2019 시즌 그 17주차 경기에 그 마이애미를 홈으로 불러들였다가 이제 거기서 패하면서 사실 포스트 시즌까지 모두 다 꼬이고 말았던 패트리어츠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경기의 복수전의 의미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이 시즌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이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톰 브레이디가 없는 빌 벨리책이 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즌이 될 것 같은데 패트리어츠의 이번 시즌 스케줄이 32개 팀 중에 가장 험난한 스케줄이라고 해요. 지난 시즌 이제 승률을 바탕으로 했을 땐 상대 팀의 승률이 가장 높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앞서 스케줄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패트리어츠도 이제 지난 시즌 지구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뭐 이번 시즌 좀 쉽지 않은 상대들을 만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그 3년 주기, 4년 주기로 이제 한 지구씩을 만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필 둘 다 이제 서부 지구를 만나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 NFC 서부 지구 그리고 AFC 서부 지구가 모두 지금 강력한 팀들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네. 패트리어츠 입장에서는 좀 쉽지 않은 2020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탱킹가 세게 잡혔고 로렌스를 기대를 벌써부터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벨리책 영감님의 이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한 시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이제 좀 살펴볼 경기는 차저스와 벵갈스입니다. 이 경기는 이제 조보로 선수 NFL 데뷔전이에요. 뭐 사실 조보로가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거냐에 대해서 사실 뭐 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뭐 지금 단계에서 좀 예측하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이야기보다는 이제 과거에 전체 1픽으로 들어온 쿼터백들이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좀 자료들을 좀 준비해 왔는데 최근에 데뷔를 했었던 선수들 위주로 좀 기록을 뽑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2011년에 캠 뉴튼이 422 패싱 야드를 던졌어요. 데뷔전에서. 근데 하지만 패배를 했고 2012년에 많은 기대를 받았던 앤드류 럭도 역시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5년에 제이미스 윈스턴도 졌는데 윈스턴은 또 재미있는 기록이 첫 패스를 이제 픽식스로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패스도 픽식스였지 않나요? 이게 그 이제 위대한 인터셉션 역사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네. 같고 2016년에 이제 램스에 데뷔했던 고프도 결국 뭐 승리를 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베이커 메이필드가 좀 재밌어요. 네. 이 3주 차였나요? 2주 차였나요? 그때 이제 아마 제츠와의 경기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제 기억이 나는 게 이게 아마 손우주 캐스터가 중계를 했던 경기였던 걸로 네,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저희가 아마 엠스플에서도 방송을 해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0대 14로 뒤진 상황에서 이제 주전 쿼터백을 불러들이고 이제 메이필드를 투입을 해서 네. 그 메이필드가 결국 역전승을 이끌어냈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러면서
이 베이커 메이필드가 이제 전국구 스타 그리고 CF 스타로 등극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경기였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아실 만한 지난 시즌에 카일러 머리 선수가 그 디트로이트를 상대로 극적인 무승부를 이끌어냈었던 네. 뭐 그런 이제 근년의 역사가 있고 뭐 신시내티로 좀 한정해서 얘기를 해보면 예. 그 김진호 아나운서가 이제 몇 주 전에 한번 언급해 주셨던 카슨 팔머 이후로 이제 17년 만에 이제 전체 1픽으로 벵갈스에 오게 된 쿼터백입니다. 예. 근데 이제 카슨 팔머의 뭐 그 커리어 초반을 살펴보니까 데뷔 시즌에는 이제 쿼터백 수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를 뛰지 않았고 예. 그 2004년 이제 이 카슨 팔머 2년차 시즌에 이제 주전으로 도약해서 이제 풀타임을 치렀는데 이때 8승 8패를 기록하면서 뭐 나쁘지 않은 기록이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데뷔전에서는 뭐 아쉽게 패배를 했었던 그런 카슨 팔머였는데 예. 이 조 버로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좀 뭐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예. 앤디 달튼 선수를 방출을 하면서 이제 조보로 선수에게 확실하게 좀 힘을 실어줬습니다. 어쨌든 이제 앤디 달튼 선수의 방출 그리고 이제 앤디 달튼 선수가 댈러스 유니폼을 입게 됐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지 않았었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진만 위원이 좀 해준 게 있어서 류지영 PD가 좀 갖고 와봤습니다. 뭐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뭐 달튼 행선지로 사실 댈러스를 예상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닥 프레스캇이라는 확실한 주전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달튼이 이제 뭐 백업으로만 뭐 썩히기에는 또 아까운 재능이잖아요. 네. 그리고 댈러스가 뭐 지금 많은 돈을 지급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다가 이제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달튼의 댈러스행을 예상하신 팬들은 많지 않으셨을 텐데 네. 계약 조건을 보면 300만 불의 보장 금액가 굉장히 헐값입니다. 예. 뭐 아무리 백업 쿼터백이라지만 그래서 근데 달튼이 이 계약을 수용하고 댈러스에 입단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진마 의원이 좀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 달튼이 사실 텍사스에 위치한 그 TCU에서 대학을 나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프로 생활은 이제 신시내티에서 시작을 하고 계속 했지만 가족들은 여전히 텍사스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좀 있는 시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달튼이 새로운 둥지를 찾는 과정에서 이 가족의 보금자리를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이사를 하지 않고 또 본인도 같이 이제 그 가족들이 있는 텍사스에서 머무를 수 있으면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는 팀을 고르다 보니까 이 댈러스와 뭐 생각보다는 이제 헐값으로 계약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6개 정도의 팀이 이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중에 이제 패트리어츠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결국 이제 더 좋은 조건이 있음에도 가족들 때문에 댈러스 카우보이스를 선택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진만 위원이 이 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백업 쿼터백을 영입한 게 그렇게 기쁠 일인가 사실 저는 좀 의문을 가졌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니까 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탄탄한 백업을 갖춘 게 이제 하나 장점이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댈러스가 가장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이제 프레스캇과의 연장 계약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댈러스 구단과 제리 존스 구단주가 프레스캇과의 협상에서 좀 우위를 점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너를 보내도 앤디 달튼으로 일단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가짐을 가지고 프레스캇과의 이제 협상 과정에서 좀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이진만 위원이 뭐 매우 만족하는 달튼의 영입이었습니다. 네. 이진만 위원이 굉장히 훌륭한 움직임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제 저희가 카톡을 했었는데 이 메카시 감독이 온 이후에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어떤 선수 영입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현지 팬들도 뭐 메카시 감독의 행보에 대해서 꽤 만족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좀 전해주셨습니다. 네, 달튼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시 이제 좀 경기로 돌아가서 차저스와 이제 신시내티의 경기, 이제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경기 내용을 속단하기는 어렵다고는 했지만 뭐 아주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사실 버로우에게는 쉽지 않은 데뷔전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차저스가 그 조이 보사 그리고 멜빈 잉그램의 이제 패스러시 듀오가 이제 뛰어난 팀이고 세컨더리도 이제 슈퍼스타들 질비하고 또 FA 시장에서 크리스 해리스 주니어까지 영입을 했기 때문에 네. 이번 시즌 그 수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차저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차저스의 수비를 상대로 버로우가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번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차저스 역시도 이제 쿼터백을 뽑았거든요. 1라운드에 이제 저스틴 허버트 선수를 뽑았는데
일단 이 경기의 선발은 이제 타일러 테일러 선수가 될 것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하더라고요. 결국 이제 1라운더들끼리의 맞대결은 좀 성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조 버로우 선수가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신인 쿼터백을 대하는 이제 두 팀의 자세가 좀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이제 차저스는 좀 시간을 주겠다는 입장이고 이제 벵갈스는 이제 바로 좀 써먹고 싶은 이제 뭐 그런 마음인 것 같은데 뭐 그거에 대해서 사실 팬들의 좀 찬반 여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사실 달튼을 그대로 두고 네. 1년 정도 이제 조보로가 좀 배우는 시간을 가졌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좀 비판을 하시는 팬분들도 있고 예. 뭐 버로우를 좀 빨리 쓰는 게 좋다는 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 버로우가 사실 그 탑 유망주들은 보통 대학 생활을 이제 3년만 하고 드래프트에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 조버로우는 5년이나 대학에서 보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나이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 아마 그런 것들 이제 벵갈스가 조금 더 조급함을 가지고 조버로우를 빨리 데뷔시키려는 뭐 그런 의사결정으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뭐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선수임에는 분명하지만 역시나 이제 조시로젠 선수도 굉장히 좀 탑 유망주로 뽑혀서 이 선수는 어떻게 보면 좀 가오카리만큼 빨리 투입이 됐던 그런 선수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팀의 지원도 좀 없었고 네. 이제 그러면서 뭐 좀 위축되고 이제 커리어 뭐 아직 초반이지만 네. 좀 이제 커리어가 꼬였던 조시 로젠이었죠. 물론 이제 이 대학 때 보여준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조보로 선수가 뭐 로젠처럼 이 꼭 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더 버로우 선수에게 시간을 더 주는 게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네요. 뭐 이제 모든 거는 시즌이 시작하면 이제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역시나 결과가 모든 걸 이제 얘기를 해주겠죠. 네. 앞서 이제 댈러스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댈러스의 경기도 잠깐 살펴보도록 하죠. 카우보이스가 이제 램스의 새로운 홈구장 이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개장 경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기가 2020 NFL의 첫 번째 썬데이 나잇 풋볼 경기가 되겠습니다. 예. 일단 이제 이 첫 홈 경기의 손님이 이 미국의 팀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이지만 위원이 좀 얘기를 해줬어요. 램스의 구단주인 스탠 크런키와 네. 이제 댈러스의 구단주인 제리 존스가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램스가 이제 LA로 연고지를 이전하는 과정 그리고 이 새로운 경기장의 네이밍 스폰서로 소파이와 이제 어쨌든 협약을 맺는 과정에서 제리 존스가 많은 도움을 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거에 대한 좀 보은이 아닌가 싶어요. 이 댈러스를 첫 초대 손님으로 이제 맞은 게. 예. 이게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제리 존스가 갖고 있는 이제 부동산 관리 업체 중에 이제 레전드라는 이름을 가진 회사가 있다 그래요. 정말 레전드네요. 근데 그 회사가 이제 소파이와의 이제 협상을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로운 경기장에 제리 존스가 이 멋진 경기장에서 개장 경기를 이제 댈러스 카우보이스와 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한마디를 탁 던졌는데 갑자기 이제 스케줄이 이렇게 짜여졌다라는 이제 얘기를 하면서 역시나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미국의 팀이고 NFL에서 제리 존스가 가지고 있는 입지가 얼마나 이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댈러스가 결국 LA에서 이제 시즌 첫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뭐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네. 뭐 이제 공식적으로 나오기로는 49억 6,300만 불 정도의 건설 비용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6조가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천조국 남네요. 네. 그래서 뭐 약 7만 석 정도의 이제 규모로 이제 지어졌고 뭐 램스와 이제 차저스의 홈 경기뿐만 아니라 2022년 2월에 개최되는 슈퍼볼의 개최지로 이미 정해졌고 2021 시즌의 레슬매니아 그리고 2028년 LA 올림픽의 개회식 그리고 폐회식이 이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메가 스포츠 이벤트들을 이제 많이 뭐 개최할 것으로 보이는 소파이 스타디움입니다. 예. 근데 저는 좀 의문인 게 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저는 오늘 램스 옷을 입고 왔는데 램스가 이제 그 오프 시즌에 팀 로고를 바꿨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호불호가 이제 굉장히 팬들 사이에서도 갈리는데 뭐 저는 이제 그런 걸 떠나서 이 새로운 구장을 기존 그 램스의 로고 모양을 본따서 이제 만들었는데 그래놓고 왜 로고를 바꿨는지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유니폼이나 이런 것만 좀 놓고 보면
LA 램스가 아니라 LA 이케아스로 좀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경기장 항공샷을 보면 이제 그 과거 램스의 문양을 이제 그대로 본따서 만들었는데 네. 뭐 그거에 대한 정당성이 좀 부여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램스가 그 로고를 쓰지 않기 때문에. 예. 네. 일단 바뀐 로고랑 바뀐 유니폼이 굉장히 구려요. 구린 정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 이제 유니폼이라는 게 팬들도 그렇고 이제 소위 이제 간지가 나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멋있어야 입는 건데 이게 안 예쁘잖아요. 안 입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또 김민선 아나운서가 이 램스 구단주에 대해서 또 이렇게 감정이 썩 좋지 않으시잖아요. 아주 망할 놈이죠. 참. 이 얘기만 들어도 욕을 하고 싶은데. 네. 넘어가시죠. 네. 네, 근데 뭐 이제 이 경기 내용에 대해서만 좀 네. 얘기를 해보면 이 드래프트에서 CD 램을 영입을 했고 또 아마리 쿠퍼를 그대로 잔류시키면서 공격진의 파괴력을 극대화한 이제 댈러스고 그에 반해서 사실 램스는 좀 공격진에서 유출이 많습니다. 토드 걸리 그리고 브랜든 쿡스 등을 이제 다 내보냈어요. 예. 그래서 뭐 액면가로만 보면 좀 댈러스가 더 강해 보이는 게 사실인데 예. 뭐 이 소파이 스타디움의 개장 경기가 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뭐 한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카우보이스와 램스의 경기에 대한 얘기를 끝으로 이제 1주차에 살펴볼 만한 경기들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